예, 조기현 마스터 코치입니다. 자녀 성격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아이들 넷만 모여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주로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요, 주로 듣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만나면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주로 듣는 사람. 그런데 저는 헷갈린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어떤 땐 말하고 어떤 땐 듣고. 이것은 두 가지의 다른 성격의 기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잘하는 이 아이는 이와야 만나면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기를 원해요. 주로 이야기하기에 바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주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이야기를 하겠죠. 친구와 함께한 이야기, 주로 사람 이야기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를 우리는 사교형이라고 합니다. 외모는요, 턱선이 보통 계란처럼 뾰족한 특징이 있고요. 눈을 보면 촉촉합니다. 두 번째 아이도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좀 다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5급 공무원의 꿈인 이 아이는 자신이 진급해서 차관이 되는 일, 미래의 직업과 일, 그리고 업적과 성과, 주로 하는 이야기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성취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주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해보면 주로 이야기하는 두 형이 있고요, 주로 이야기를 듣는 두 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하는 아이 주도형, 사람 이야기를 주로 하는 아이를 사교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주로 듣는 사람도 크게 보면 두 분류입니다. 한 분류는 원인과 결과, 즉 분석적인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서 가끔 질문을 해요. 주로 방어적이면서 분석적이지만 질문이 촌철살인이라고 하나요? 꽤 날카롭습니다. 다소 까칠해 보이는 면도 있는데요. 이런 부류의 아이를 우리는 신중형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중하고 분석적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잘 듣는 아이의 또 한 부류는 평소에 지루해야 하는 면이 있어요. 잠을 좋아하고요, 자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또 잘 졸려해요. 잘 좁니다. 또 공부 방법과 노하우를 이야기하면 안 듣는 것 같지만 집중해서 듣는 아이입니다.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요, 부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주식, 부동산, 이런 재테크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자에 관심이 많은 아이를 우리는 안정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를 조금 애매하게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유형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정말 다양하게 퍼센트로 섞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좀 더 높게 나타나면 어떤 성격이 좀 더 높게 드러납니다. 자녀의 주된 기질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가 주말이나 방학 때 집에서 뭔가를 하던 중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즉시 하던 일을 팽개치고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습니까? 즉시 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던 일을 마친 후에 나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아이도 있어요. 즉시 나간다면 이런 아이를 우리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고요, 하던 것을 다 하고 나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후자는 일 중심의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 중심의 사람 중에서 평소 말하는 속도가 빠르고 일하는 속도도 빠르고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면 이런 아이는 사교형에 가깝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 중 느린 편이라면, 내성적이고 느리다면 안정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한 일 중심의 사람 중 말하는 속도, 일의 속도, 의사결정의 속도가 모두 빠른 편이라고 하는 그렇다면 주도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신중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생각은 맴도는데 아직 나는 어느 형인지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중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두 가지의 기능이 섞여 있는 거죠. 두 가지의 기능이.
자, 신중한 사람들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리려는 성향 때문에 결정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주도형 중심의 그 특징과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만 만족한 가족 생활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도형은 친구들과 지낼 때 결단력과 용기, 행동력을 담보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일이 좌절될 때 분노와 화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형 자녀들은요,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1살 때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런데 자동차인데 하늘 나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이 아이가 주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도 주도형이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차를 뺏어서 아이는 막 울면서 자동차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겠죠.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차는 하늘 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아이가 다시 뺐습니다. 아이도 역시 엄마가 해준 대로 자동차를 굴리는 게 아니라 또 하늘로 날립니다. 그런데 이런 주도권 쟁탈전은요, 중학생이 되면 학원을 결정하는 주도권, 그리고 책을 사는 주도권, 옷을 사는 주도권, 결혼하는 주도권, 집을 사는 주도권, 이런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의 경우는 부모가 주도권을 자녀에게 주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한계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도형 자녀는요, 매사 즉시 결정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나중에를 싫어해요.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 자녀가 주도형이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 이 습관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결정하되 본인이 하도록 배려하시고요. 주도형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자신의 꿈을 만들어주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세상에 너가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이야기해주고 계속 끊임없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위인전과 같은 책이 동기부여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주도형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오늘날 현대그룹의 기업 문화가 바로 주도형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도형의 문화가 기업 문화로 정착된 사례, 그게 현대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되면 되게 하고 크고 무거운 중공업, 건설, 조선, 자동차 등의 산업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런 주도형의 기질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주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